한반도의 남쪽 땅끝 다도해. 그곳에서 다시 남쪽 끝자락에서 만나는 보길도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섬이다. 보길도에서 태어난 소설가 임초로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작품에서 보길도는 단지 한 장소에 대한 동경의 차원이 아닌 힘든 일상을 뛰어넘어 다다르고 싶었던 이상의 세계라고 표현했다. 이곳 보길도에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백미로 손꼽히는 세연정이 있다. 보길도는 일찍이 고산 윤선도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던 중 심한 태풍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가 수려한 산수에 매료되어 이곳에 머물 것을 결심했던 곳이다. 10여 년을 머물면서 세연정, 낙서지 등을 짓고 전원 생활을 즐겼으며 그의 유명한 작품 어부사 시사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사계절 푸르른 그런 상록수가 섬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동백나무 군락이 아름다운 자태를 이제 뽐내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터를 잡았던 그 부영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보면 300m 내외의 이제 산맥들이 병풍처럼 그 마을 공간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중간중간에 골짜기가 발달돼서 그 태풍 피해도 없고 겨울에도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그런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섬을 둘러보고 바다를 보면 선창의 멸치잡이, 백도의 전복 양식, 예송리의 톳 양식, 자갈밭 해수욕장, 아기 장수의 설화가 깃든 예작도, 신기가 가득 쏠인 예송리 당집, 통발로 낙지 잡는 보길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아마도 오래전 고산 윤선도 역시 이러한 보길도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터를 잡았으리라. 예,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1637년에 인조 임금이 이제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당시 유학자였던 윤선도 입장에서는 이것은 육지에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떠나서 바다 위에 있는 제주도로 들어가서 운둔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배를 띄워서 가다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것이 보길도입니다. 이때 보길도에 들어와서 봤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반하고 또 보길도의 어떤 경관들이 유학자가 생각하는 풍수적인 조건에도 잘 부합되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연정이라는 정원은 보길도의 비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누정이다. 섬이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곳, 그리고 육지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한 곳이다. 세연정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도 하고 자연의 세계이기도 한 그런 곳이다. 희노애락의 인간사에서 한참이나 비켜 서 있는 세연정은 이름조차 고운 청별항이라는 보길도의 초입에 있다. 거기엔 이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깃들어 살았던 고산 윤선도라는 한 선인의 삶이 스며 있다. 섬 가운데를 가로 흐르는 계곡에 완만한 뚝을 막아서 물을 모으고 그 위에 다소 높은 곳에 정자를 지어서 멀리 바라보게 하고, 세연정과 담양에 있는 소세원은 유사한 정원입니다. 원림이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세연정은 다소 더 따뜻한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섬 안에 있는 정자이고 원림이고, 그 공간은 물도 많고 물도 고여 있고 또 다양한 시설들을 다소 인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범역이 아주 넓은 민간 정원이라 할 수 있고, 소세원은 다소 그 계곡이 좁고 그 넓이도 상대적으로 좀 좁은 육지 안에 있는 어떤 그 원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연정과 더불어 담양 소세원은 조선의 3대 원림이라 불리운다.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물을 중심으로 해서
꽃과 나무, 바위돌을 비롯해 당시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은유적으로 의탁할 자연물을 끌어와 조용한 것들이다. 정원이나 원림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 걸어서 다다를 수 있는 1km나 한 1km, 2km 정도 범위 안에 기존의 자연적인 경관, 자연적인 지형 지세를 이용해서 거기다 정자도 짓고 나무도 적당히 심고 물도 끌어들여서 흘러가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정원, 즉 원림의 특징이죠. 대나무 숲 안에 지은 소세원 역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이용했다. 자연 그 자체를 최대한 살려내고 약간의 손길을 가해 주인의 심경을 담아냈다. 소세원은 조선조 중종 때 훈구 대신들의 폭정을 혁파하고 이상세계를 만들려 했던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자 세상에 나아가려던 벼슬길을 단념하고 자연에 의탁해 살아가고자 마음먹었던 양산보가 만든 원림이다. 주인공이 세상에 나아가 펼치고자 했던 이루지 못한 꿈의 세계를 현실 공간의 원림으로 실현해낸 곳이다. 소세원은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풍광을 관상하며 여유를 즐긴 장소요, 이상을 토로하던 문화 담론의 산실이었다. 김인후를 비롯하여 송순, 정철, 송시열, 기대승 등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사유와 만남의 지평을 넓혔다. 무등산권 우리 원림 누적문화 공간은 단순히 흔히 지금 그것이 양반들의 풍류 공간이다라고 한 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풍류는 누정 그런 원림의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이고, 많은 부분은 공부 공간이고 서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협동 공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비와 선비들의 교육, 소통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수양과 학문뿐 아니라 풍류와 사귐을 통한 선비 문화의 형성 또한 중요한 일이었으니 그를 위한 장소인 정자나 원림을 경영하는 일은 곧 그들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산물이었다. 그리고 소세원에서 눈여겨볼 곳으로 오곡문이 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과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 계류가 안반을 타고 흐르다가 폭포로 떨어지는 작은 소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원림은 소나무와 매화, 연꽃 등 수목들이 주인이다. 대봉대 건너편에 자리한 광풍각은 소세원의 대표 공간이다. 소세원 하단에 자리한 광풍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구조를 한 건물로 중앙 1칸은 온돌방으로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특이하게도 중앙에 위치한 방 주변 사방으로 마루를 설치해 어떤 방향에서든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삼분 앞에 들어 열개문인 광풍각의 방문을 열어 올리면 눈길 머무는 곳마다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지금의 광풍각은 정유재란 당시 왜구에 의해 불타버린 것을 중수한 것인데, 숱한 어려움에도 선조들의 유산을 지켜낸 후손들의 노력이 감사할 따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개방되고 개활돼야 되는 것이요. 한쪽이 막혀 있다면 그쪽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관을 볼 수 있으려면 조망의 시선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방향으로 다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도 조망에 유리한 곳, 다소 높은 곳, 이런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세현정은 그런 아주 좋은 곳에 뭐 대를 만들고 거기에 뭐 1칸 정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문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다 열게 해서
널리 멀리 경관을 뭐 근경과 원경과 중경을 다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세연정은 산자락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솟아오른 곳에 만들었다. 일부러 작은 산을 쌓아 물길이 돌아 흐르도록 했고, 모세는 소가 움츠렸다 물 위로 뛰어오르려는 모양의 흑야감을 비롯한 7개의 큰 바위를 옮겨와 배치했다. 물은 판석으로 볼을 쌓아 가뒀다. 또 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연못을 2개로 나누고 중앙에는 사방으로 열린 누각을 배치했다. 이 누대의 동쪽과 서쪽 방향에 각각의 누대를 지어 도의 최고 경지인 춤과 음악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정면 3칸, 측면 3칸, 도합 9칸인 세연정의 누각은 가장 가운데 있는 한 칸만이 온돌로 된 방이고, 나머지 사방 8칸은 모두 외부로 툭 트인 마루 구조다. 그리고 그 문들은 바깥쪽 끝이 높은 들창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접어 올려서 고정시키면 누각에 있는 사람이 앉은 상태 그대로 가깝거나 먼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곳에서 고사는 세연정의 근경을 감상하며 누각 바로 앞에 있는 봉대와 시대에서 펼쳐지는 춤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옥소대는 물론 먼 거리에 있는 산 능선들을 모두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7개의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큰 바위돌들은 이 연못의 풍경과 더불어 윤선도의 이상을 담고 있다. 그는 산과 바다, 물과 돌, 수목 같은 자연의 이치를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자신이 바라던 이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상에 구현한 것이다. 이런 풍류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당파 싸움에 시달렸던 어떤 자신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곳에서 많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연하고 벗하고 살면서 이 어부들이 사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순우리말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한국 해양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부터 있었던 어부가 계열의 이런 이게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개성하면서도 환골 탈퇴한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조 작품이 약 4만 수에서 5만 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약 4만 수, 5만 수 정도의 이런 시조 작품 가운데서 이런 어부사시사처럼 예를 들자면 배 띄어라 아니면 지국청 어사와라든가 이러한 후렴구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을 조흥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흥구나 후렴구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시조 작품 가운데 이 작품밖에 없습니다. 윤선도의 이상세계인 부용동을 바라볼 수 있는 낙서제 앞 산 중턱으로 자리하는 동천석실은 보길도 최고의 경관을 보여주는 하늘의 정원이다. 윤선도 스스로가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 칭하며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다는 이곳은 작은 봉우리들이 부용동을 감싸듯 자리하고 있다. 한 칸으로 지어진 정자는 선비의 소박함보다 홀로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어 하였던 윤선도의 욕심이 느껴지는 것 같다. 오직 자연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유학자로 있었던 자기의 이상향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안식처가 되었던 공간인데요. 한마디로 바다 위에 건설한 자신만의 어떤 낙원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쟁으로 시끄러운 세상과 멀리 떨어진 자신만의 낙원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꿈꾸었던 윤선도. 이곳 세연정 곳곳에 윤선도의 정성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기술적인 처리가 돋보이는 판석보가 그것이다. 일명 굴뚝다리로 불리우는데 이 다리는 세연지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물이 넘칠 때는 폭포가 되고
평소에는 다리가 된다. 이 굴뚝다리는 판석을 양옆에 세우고 그 사이에 강회를 채운 다음 뚜껑돌을 얹어 만든 것인데, 판석의 연결 부위에 구멍을 뚫고 돌촉을 박아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한 뜻이 서린 곳, 세연정.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과 같은 5 자연을 노래하며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살고 싶었던 윤선도에게 세연정은 천국 같은 세계였다. 자연 속에 있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너무 크다거나 너무 번잡하고 호화롭다거나 그리고 시선을 차단하다거나 사람의 동선을 막는다거나 이런 공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땅의 어떤 모양, 등고선에 적절하게 순응하고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시선과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곳에 이제 건물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어떤 경관을 보는 눈, 또 그걸 이해하는 어떤 인식, 그 바탕 위에 대개의 경우에 원림을 우리 선비들이 꾸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산 윤선도 선생이고, 그는 보길도로 수차례 드나들면서 보길도의 제일 좋은 위치를 선정했고, 그곳에 물을 이용했고 계곡을 이용하고 그 적절한 곳에다가 세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어떤 부류의 어부사시사 등등의 명작을 남긴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죠. 조선조 광해군 때 이이첨을 탄핵하고 폐정개혁을 주장한 병신소로 인해 유배 생활을 했던 윤선도. 그는 평생 유배와 은둔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보길도 세연정은 그런 그의 혼이 묻어있는 곳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존재조차 잊을 정도로 현실에 초연했지만, 이제 그의 혼을 통해 이곳에는 동양의 자연관과 성리학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한 윤선도의 시선이 이제 우리들에게 사유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